흡사 침대 위에 연인 같은 모습, 서로의 체온과 불안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운 흔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마치 은밀한 미래 장소처럼 느껴졌다. 플라스틱 의자 4개를 붙여 만든 임시 침대 위. 이지혁과 지은호는 지혁이 벗어던진 구겨진 코트가 둘의 몸 위를 덮고 있었지만 추위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밤새도록 끌어올랐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부은 눈, 그리고 지혁의 셔츠 깃이 흐트러진 모습은 그들이 절망 속에서 얼마나 격렬하게 서로를 갈망했는지 짐작하게 했다. 지혁은 은호의 얇은 어깨에 덮인 코트 아래로 은호의 가느다란 목선을 지독하게 응시했다. 그의 어머니 다정의 시한부 선고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성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지혁은 은호를 향한 뜨거운 감정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다. 이지환과 이수빈은 맞은편 구석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수빈은 지환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지만 때때로 불안한 숨소리를 내뱉으며 현실을 거부하는 듯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린 듯 축 늘어져 있었고 단단했던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아내 김다정과 어머니 조옥래의 위독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한꺼번에 두 사람을 잃게 생겼단 말인가? 지혁은 잠에서 깨어 은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기며 그녀를 깨운다. 지혁은 목이 잠긴 듯이 거친 목소리로 말을 한다. 은호야, 일어나요. 너무 추워. 저기 가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와요.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싫어요.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두 분이 무사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두 분이 저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 옥내 할머니는 제 친할머니보다 더 따뜻했어요. 다정 아주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지혁은 은호의 손을 꽉 잡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게 하듯 힘주어 말을 한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 사랑, 두 분은 이미 충분히 느끼고 계세요. 지금부터 더 사랑하고 더 잘해드리면 돼요. 우리 함께 힘내서 두 분을 기다려드려요. 우린 혼자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쉬익하는 기계음을 내며 열리고 의사가 나온다. 복도에 있던 모든 가족의 시선이 마치 레이저처럼 의사에게 집중되었다. 상철은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의사에게 묻는다. 선생님, 옥내 어머니는요? 김다정 씨는? 그의 목소리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갈라졌다.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희망 없는 눈빛을 던지며 심각하게 말을 이어간다. 조옥래 환자분은 다행히 고비를 넘겼지만 사고 충격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장담할 수 없으며 깨어나신다 해도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혁은 안도감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려다 의사의 멈춤 없는 시선에 다시금 공포를 느낀다. 의사는 무겁게 다음 이야기를 꺼낸다. 문제는 김다정 환자입니다. 어젯밤 긴급 수술을 통해 외부 출혈과 골절 등 큰 외상은 치료했지만 오늘 아침 혈액 검사와 정밀 CT 결과 췌장암 말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한 호흡을 쉬고 말을 잇는다. 사고 충격으로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던 종양이 파열되면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기입니다. 말기라는 단어가 복도에 메아리치자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착각에 빠진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상철이었다. 말기라뇨? 다정이가 아프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정이가 얼마나 건강했는데. 제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그의 부정은 고통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내의 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지혁은 아버지보다 더 이성적이지만 그만큼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 지혁은 눈빛이 흔들리며 의사에게 매달리듯 다시 묻는다. 선생님,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늘 웃는 분이었어요. 저희한테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저희 엄마는 그럴 리가 없어요.
지혁의 목소리는 이미 울고 있었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고개를 젓는다. 의사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간다. 환자분이 아마 통증을 참고 계셨을 겁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께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가족분들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수빈은 그 말을 듣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지환에게 안겨 흐느낀다. 수빈은 말을 한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나한테 옷도 사줘야 하는데. 안 돼, 엄마. 이지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빈을 안아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성희가 자신에게 던졌던 차가운 명령과 사고 직전 자신이 보았던 의미심장한 그림자를 떠올린다. 지환은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설마 성희 회장님이 다정 엄마의 병까지 알고 있었던 건가? 지은호는 다정에게 이토록 크고 잔인한 시련이 닥친 것에 망연자실하며 벽에 기대 주저앉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뒤흔든 친모 고성희의 악행이 이 착한 가족에게까지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직감한다. 은호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이 모든 불행을 초래했다는 죄책감에 압도된다. 은호는 눈물을 쏟아내며 어쩌면 이 상황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우진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 깊은 탄식과 함께 말을 한다. 은호는 혼잣말처럼 읊조린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5. 하지만 하나님, 왜 착한 사람들에게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원망하듯 복도의 천장을 올려다보지만 그곳에는 어떤 응답도 없었다. 다만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무심하게 그들을 비출 뿐이었다.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남은 이성으로 의사에게 다가간다. 지혁은 애원하듯 말을 한다. 선생님, 저희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는 절망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싸우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은 70층 높이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차가운 대리석과 육중한 가구들이 고성희의 냉철한 분위기를 더욱 극대화했다. 성희는 최고급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고 앉아 태블릿 PC를 통해 사고 관련 뉴스의 유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냉정한 장군이 전쟁 상황판을 보는 듯 흔들림이 없었다. 성희는 턱을 괜 채 낮은 목소리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한다. 다정 씨와 옥내 할머니 사고 관련 기사는 단 한 줄의 추측성 기사도 용납할 수 없으니 모두 완벽하게 틀어막아. 그리고 이지혁 가족 측의 변호사를 붙여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약속하지 못하게 해. 그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절망이니까. 이번 사고 그들의 약점을 잡을, 아니 그들의 삶을 영원히 우리 시야에서 지워버릴 최고의 기회야.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을 자신의 가족 평화를 위한 필요악으로 합리화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노크 없이 쾅 하고 열리며 박진석이 들어온다. 진석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진석은 성희를 못마땅한 듯 마치 낯선 침입자를 보는 듯한 경계심으로 바라본다. 진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한다. 옥내 할머니와 다정씨 사고가 심상치 않다는군. 다정씨가 안말기라니. 며칠 만에 벌어진 이 모든 일이 자네 주변에서 일어났지. 자네 정말 단 1%의 관련도 없는 건가? 내 귀에는 자네의 악취미가 느껴지는 듯해. 성희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태연하게 최고급 크리스탈 와인잔을 들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우아하게 미소 짓는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잘 조각된 가면처럼 느껴졌다. 성희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말을 한다. 관련이라뇨, 회장님? 저는 그저 제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김다정 씨가 병으로 쓰러진 건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겠지요. 제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은호와 우진 그리고 영나가 전부예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어떤 일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잔인하다고 손가락질할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모성애라는 방패 뒤에 자신의 탐욕과 집착을 숨기고 있었다. 박진석은 성희의 싸늘한 논리에 소름이 돋는다. 진석은 성희에게 엄중히 경고하듯 낮은 톤으로 말을 한다. 자네가 하는 일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이 회장실은 나만의 공간이야. 내 명성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순간 자네가 아무리 영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특히 내 딸 영나에게 자네의 비뚤어진 집착을 주입하여 이상한 영향을 주지 마. 영나는 순수해. 성희는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의 맹수처럼 빛났다. 성희는 도전하듯 말을 한다. 영나는 저의 딸이기도 해요, 회장님. 그리고 곧 이 모든 당신의 왕국을 물려받을 유일한 후계자죠. 저는 영나를 흠결 없는 여왕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지역인의 가족은 영원히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야겠죠. 과거의 찌꺼기는 깨끗하게 치워야 하니까. 진석은 성희의 과거 찌꺼기라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성희에게 묻는다. 그의 질문에는 자신의 명성과 비밀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우진이와 은호의 입양 서류. 정말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된 건가? 이제는 13년 전의 과거가 발목을 잡을 일은 없겠지? 성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자신만만함과 교활함이 뒤섞인 미소를 짓는다. 성희는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을 한다. 염려 마세요, 회장님. 제가 직접 가장 깊은 곳에서 처리했어요. 이제 은호와 우진은 법적으로 저와 회장님의 아이들로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진실의 꼬리를 잡을 수 없죠.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저 고아원에서 온 불우한 아이들일 뿐이에요. 성희의 말 속에는 은호와 우진을 향한 복잡하고 뒤틀린 애증이 스며 있었다. 다정의 병실은 생명의 활기 대신 무거운 정적이 지배하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김다정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힘없이 미소 짓고 있었다. 이상철은 다정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손을 잡은 채 연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굵고 거친 손이 다정의 가늘어진 손을 감쌌다.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 삼남매는 다정의 침대 주변에 둘러서서 어머니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다정은 상철에게 미안함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말을 한다. 여보, 나 많이 아팠는데. 당신한테 말 못했어. 당신 힘들까봐. 당신이 나 대신 걱정할까봐. 가장 노릇하느라 지쳤을 당신에게 짐을 더 지우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상철은 다정의 손을 잡은 채 오열한다. 그의 울음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음처럼 고통스러웠다. 상철은 고통스러운 듯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말을 한다.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의 가장인데 왜 나한테 숨겼어? 내가 얼마나 후회할지 알면서.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무심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당신이 아픈 것도 숨겼을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상철은 아내에게 쏟아지는 분노와 원망이 결국 자신에게로 향하는 자책임을 알았다. 이지혁은 눈물을 꾹 참고 다정에게 말을 한다. 지혁의 목소리에는 아들로서의 책임감과 굳건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가족 모두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엄마가 우리한테 늘 가르쳐줬잖아요. 우리는 이씨 집안이야. 우리는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라고.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는 강하잖아요. 다정은 지혁의 손을 잡고 은은하게 하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긴 미소 짓는다. 다정은 지혁에게 마치 자신이 떠난 후에 임무를 맡기듯 부탁한다. 지혁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내 삶을 살아야지. 지은호 씨, 그 아이 엄마가 정말 아끼는 아이다. 그 아이 눈빛이 꼭 어린 시절의 나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내가 그 아이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렴. 그리고
옥내 할머니 깨어나실 때까지 잘 부탁해. 우리 가족의 기둥이 되어주렴. 다정은 이지환과 이수빈에게도 시선을 옮겨 당부한다.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마지막 힘을 쏟아낸다. 지환아, 수빈아. 너희 둘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엄마가 없어도 아빠 잘 챙기고 사랑한다, 내 새끼들. 너희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야. 이수빈은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를 직감한 듯 주저앉아 통곡한다. 수빈은 어머니에게 매달려 말을 한다. 엄마, 가지마.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나 아직 엄마한테 화장하는 법도 못 배웠는데. 그녀의 어린 투정은 모두를 더욱 슬프게 했다. 이지환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눈물을 흘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성의 밑에서 일하면서 알게 모르게 어머니에게 닥친 위협을 방치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지환은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다짐한다. 엄마, 내가 반드시 엄마의 병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게. 삼남매는 다정의 마지막 같은 말에 서럽게 울음을 터뜨린다. 병실 안에는 이들의 울음과 상철의 오열소리만이 메아리쳤고 다정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생과 사랑을 선택한 듯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박영나의 작업실은 고급스러운 갤러리를 연상시켰지만 지금은 혼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영나는 팔레트에 칠해져 있던 물감들을 벽에 걸린 대형 캔버스에 마구잡이로 던지듯 쏟아붓고 있었다. 붓질은 격렬했고 그녀의 예술혼이 아닌 극도의 내적 갈등과 파괴적인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아름답던 얼굴은 이미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영나는 휴대폰으로 고성이가 지역가족의 사고를 이용해 상황을 악화시키라는 내용이 담긴 협박성 문자와 기사 조작 지시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영나는 그 문자를 벽에 던지며 비명을 지르듯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엄마, 왜 또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다정 아주머니가 아프잖아. 엄마의 목표는 나를 지키는 거라더니 왜 죄 없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그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지환이 들어선다. 지환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핏줄이 선 눈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한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지환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영나에게 다가섰다. 그는 더 이상 영나의 운전기사이거나 보디가드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비극 앞에 선 슬픈 아들일 뿐이었다. 지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영나의 작업대 위에 놓인 캔버스 모서리를 짚고 섰다. 지환은 말을 하려다 울컥하여 목이 메인다. 지환은 간신히 힘없는 목소리로 영나에게 말을 한다. 누나, 다정엄마가 췌장암 말기래. 사고 때문에 갑자기 알게 됐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대. 그의 목소리는 마치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박영란은 붓을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 성희의 냉정한 통화를 엿들었지만 말기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영란은 붓을 떨어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환에게 묻는다. 뭐라고? 지환아, 다정 아주머니가 암말기라고? 그럴 리가 없어. 어제까지도 병원에 계셨잖아. 지환은 고개를 젓는다. 그의 눈에서는 멈췄던 눈물이 다시 복물처럼 쏟아져 내린다. 지환은 울먹이며 영나에게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는다. 누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 정말 착한 분인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누나, 도와줘. 내가 아는 누나는 이런 일에 무심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는 영나에게 구원과 연민을 갈구했다. 영나는 지환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는다. 지환의 몸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영나는 지환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한다. 영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한다. 울지마, 지환아. 내가 널 도와줄게. 다정 아주머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돈이든 병원이든. 잠시 지환을 진정시킨 후 영나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고성희의 서늘한 계획과 다정의 비극이 겹쳐지면서 자신의 친모가 얼마나 잔인한 악인인지를 비로소 직시하게 되었다.
영란은 지완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듯 말을 한다. 엄마. 고성이. 이건 엄마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잖아. 이건 정말 아니야. 엄마가 왜 착한 다정 아주머니에게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해야 해? 지완은 영란의 분노를 감지하고 자신이 성희에게 고용되어 일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은 죄책감을 느낀다. 지완은 괴로운 듯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한다. 누나, 나 사실 이 모든 게 너무 두려워. 성희 회장님은 날 이용하고 있어. 우리 가족의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엄마와 할머니를 공격할 빌미를 찾으려고 해. 나는 엄마의 아들이면서도 엄마를 공격하는 사람의 손발이 되고 있었던 거야. 지완은 자신의 역할을 비참하게 고백한다. 영란은 지완의 고백에 충격을 받는다. 영란은 지완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붙잡고 흔들며 말을 한다. 뭐라고? 엄마가 널 이용해서 지역인의 가족을 감시했다고? 너희 가족의 불행을 지켜보라고 널 고용한 거야? 그게 정말이야? 지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지완은 자주 하듯 말을 한다. 네. 저는 회장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어요. 우리 가족 생계가 제 월급에 달려 있으니까요. 나는 엄마를 배신하고 있는 아들이야. 영란은 이 모든 상황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어머니 성희가 지키고자 하는 가짜 평화의 본질이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달았다. 영란은 결심한 듯 성희에게 최후 통첩을 한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딸이 아니었다. 영란은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한다. 지완아, 이제부터 엄마한테 보고하지 마. 내가 엄마보다 한 수 위라는 걸 보여줄 거야. 영란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지만 성희는 역시 받지 않았다. 영란은 성희에게 단호하고 위협적인 문자를 보낸다. 엄마, 다정 아주머니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13년 전의 진실까지도. 영란은 쌍둥이 출생의 비밀까지 건드려 성희를 압박할 준비를 마쳤다. 성희의 서재에서 봤던 서류가 떠오른 영란은 지완에게 다시 묻는다. 영란은 조급하게 말을 한다. 지완아, 사고 직전에 엄마한테 이상한 통화 같은 거 못 들었어? 다정 아주머니가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아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엄마 말고 또 있었을까? 지완은 생각에 잠긴다. 지완은 어렵게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한다. 통화 내용은 모르겠지만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성희 회장님이 병원 VIP 자료를 검토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지역이 형의 회사 일인 줄 알았어요. 영란은 지완의 말에 확신을 얻는다. 영란은 냉철한 눈빛으로 말을 한다. 됐어.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이 모든 건 사고가 아니라 엄마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어. 영란은 지완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힌다. 영란은 단호하게 말을 한다. 지완아, 내가 다정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도 더 이상 엄마 밑에서 고통받지 마. 내 엄마를 지키고 싶다면 내 옆에서. 지완은 영란의 단호함에 힘을 얻는다. 지완은 영란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지완은 결심을 굳힌 듯 말을 한다. 알았어요, 누나. 저 이제 더 이상 엄마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나의 그림자가 되어드릴게요.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진 조옥래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그녀의 생명을 확인하고 있을 뿐 병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우진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침대 곁에 노인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지은호는 옥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 흘리고 있었다. 우진은 옥래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감싸고 성경책을 펼치고 찢어진 부분에 시선을 고정한다. 우진은 작은 목소리지만 진심을 담아 기도문을 읊조린다. 우진은 간절하게 말을 한다. 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제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 불러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요. 누나도 저도 건강해요. 할머니도 이제 아프시면 안 돼요. 저희 곁에 오래오래 계셔 주셔야 해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막 건강을 되찾은 아이의 순수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은호는 우진을 바라보며 감동한다. 자신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어린 우진은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은호는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인다. 우진아, 너 정말 많이 컸다. 이렇게 누나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주고 누나가 내 덕분에 힘이 나. 우진은 눈을 뜨고 은호에게 말을 한다. 누나도 힘내. 내가 기도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하고 고쳐 16. 우리 할머니가 깨어나실 거라는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해. 바로 그때 우진이 잡고 있던 옥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하듯 움직이는 것을 은호가 발견한다. 은호는 놀라 숨을 들이쉬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낀다.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 우진아, 봐. 할머니 손가락이 움직였어. 거짓말이 아니야. 은호는 급히 비상벨을 눌러 간호사를 부르고 병실안은 일순간 긴장감에 휩싸인다. 옥내는 가느다란 신음을 흘리며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린다. 그녀의 시선은 아직 초점이 잡히지 않았지만 은호와 우진의 얼굴을 향해 있었다. 옥내는 힘겹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연다. 옥내는 은호에게 말을 한다. 밀. 은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옥내의 손을 잡고 통곡한다. 은호는 기쁨과 희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을 한다. 할머니. 네, 저 은호예요. 우진이도 여기 있어요. 할머니, 드디어 깨어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옥내는 미세하게 미소 짓는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너희는 괜찮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직 말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다. 옥내는 은호에게 무언가를 절박하게 말하려는 듯 입을 움직였지만 말을 다 잇지 못하고 다시 맥없이 정신을 잃는다. 은호는 옥내의 마지막 말, 비밀이라는 단어에 전율한다. 은호는 중얼거린다. 할머니가 비밀이라고 하셨어. 도대체 무슨 비밀을? 그녀는 옥내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 비밀은 다정의 암 선고와 성희의 악행, 그리고 쌍둥이의 출생의 진실과 얽혀있는 듯했다. 고성희는 영나의 문자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서재에서 지역가족의 파멸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회사와 관련된 금융문서를 정리하며 다정의 사고 이후 이지혁 일가에게 가할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전략가의 그것이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딸 영나의 거센 반항 때문이었다. 성희는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영나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서재로 들어온다. 영나의 눈은 이미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영나는 성희의 책상에 다가서자마자 말을 한다. 영나는 차갑게 성희를 몰아붙인다. 엄마, 다정 아주머니가 최장한 말기래. 엄마가 이걸 알고 있었어? 말해. 성희는 잠시 놀라지만 곧 자신의 포커페이스를 되찾는다. 성희는 태연하게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한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의사도 아닌데. 쓸데없는 일에 감정 소모하지 마, 영나야. 어차피 그들이 아프든 아니든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건 마찬가지야. 영나는 성희의 책상 위에 마치 성희가 의도적으로 흘린 듯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거칠게 집어든다. 그것은 김다정의 건강검진 기록 및 보험 서류였다. 서류에는 3개월 전 이미 췌장암 초기 진단 내용과 함께 성희의 비서실에서 병원 관계자와 연락한 기록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영나는 서류를 성희에게 던지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친다. 거짓말.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서류가 여기 왜 있는 건데? 다정 아주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고도 엄마가 이 사고를 이용하려 한 거야? 엄마가 악마야? 성희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그녀는 결국 냉정하게 본색을 드러낸다. 성희는 싸늘하게 말을 한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뭐, 그들이 사라져야 내가 이 집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악마의 손을 잡고 지옥의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영란은 성희의 잔인한 논리에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린다. 영란은 말을 한다. 엄마는 괴물이야. 내가 사랑했던 엄마가 아니야. 이 모든 게 은호와 우진 때문이야. 엄마가 왜 그 애들을 미워하는 건데. 그 애들이 엄마의 친자식이라는 거. 이제 인정해. 성희는 영라의 마지막 말에 이성을 잃는다. 성희는 격앙된 목소리로 영라에게 소리친다.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불완전한 과거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어. 이 집안의 평화, 내 미래 모두. 내 아버지가 용납하지 않을 과거란 말이야. 성희의 눈에는 13년 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영란은 결심을 굳힌다. 그녀는 더 이상 성희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영란은 단호하게 말을 한다. 엄마, 내가 다정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서류. 내가 이걸 어떻게 할지는 엄마 행동에 달렸어. 엄마가 더 이상 지역인의 가족을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도 엄마의 비밀을 폭로할 수 있어. 성희는 영라의 반항에 충격을 받는다. 성희는 딸에게 협박당하는 상황에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을 동시에 느낀다. 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 영라야, 내가 감히 엄마에게. 너마저 날 배신하는 거니?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이지혁은 병원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집 앞에 섰다. 차디찬 새벽 공기가 그의 열오른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어머니의 시한부 선고는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지은호를 향한 사랑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때 은호가 지혁에게 다가와 등 뒤에서 조용히 그를 안는다. 은호는 병원에서 옥내의 회복 소식을 알리기 위해 지혁을 찾아온 것이다. 은호는 지혁에게 조용히 말을 한다. 지혁씨 힘들죠.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우진이의 기도가 통했어요. 지혁은 은호의 품에 안겨 안도감과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슬픔으로 무너져 내린다. 지혁은 눈을 감고 말을 한다. 은호야, 고마워.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버틸 수 있는 거야. 내가 없었다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은호는 지혁을 마주보며 그의 눈물을 닦아준다. 은호는 말을 한다. 저도 지혁 씨가 있어서 힘이 나요. 다정 아주머니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남은 건 희망이에요. 할머니가 깨어나셨다는 건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뜻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혁은 은호에게 깊은 포옹을 하고 그녀의 뺨을 잡는다. 지혁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영원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지혁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 그래,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사랑하자. 어머니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건지 보여드리자. 은호야, 우리 결혼하자. 어머니가 계실 때 어머니의 축복 속에서 우리 가족이 되자. 은호는 지혁의 갑작스럽고도 절박한 청혼에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는다. 은호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인다. 은호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한다. 네, 지혁씨. 저도 지혁씨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지혁씨 가족이 되고 싶어요. 우리 결혼해요. 그들이 포옹하며 희망을 나누는 모습을 어둠 속에서 이지환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환은 방금 전 영라에게 들은 성희의 잔인한 계획과 지혁과 은호의 아름다운 사랑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감을 느낀다. 지환은 고뇌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는 더 이상 성희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다. 지환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지환은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말을 한다. 저예요.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모든 진실을 쫓을 거예요. 이지혁 팀장님을 도와야겠어요. 김다정은 힘겹지만 맑은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정은 상철과 지혁의 손을 잡고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한다. 다정은 미소 지으며 말을 한다. 여보, 지혁아. 나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어.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한 번만 가자. 옥내 어머니 깨어나시면 그때 함께 아주 즐거운 가족 사진을 남기고 싶어. 상철은 눈물을 훔치며 다정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상철은 단호하게 말을 한다. 다정이 당신 소원 내가 꼭 들어줄게. 여행이든 뭐든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기운내. 지혁은 다정에게 은호와의 결혼 소식을 속삭인다. 지혁은 말을 한다. 엄마, 우리 결혼할 거예요. 은호랑 저랑 결혼해서 엄마에게 예쁜 손주 안겨드릴게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 가족의 행복이잖아요. 다정은 행복하게 미소 짓는다. 다정은 은호를 바라보며 말을 한다. 은호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참,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할 말이 있어. 다정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은호에게 속삭인다. 은호 씨, 너희 쌍둥이에 대해 성희한테 들은 이야기, 너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전부가 아니야. 다정의 말에 지혁과 은호의 얼굴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돈다. 다정이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모니터의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진다. B-, B-,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급히 병실로 달려들어온다. 은호는 다정이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생명의 위기에 처하자 다정의 손을 잡고 절규한다.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친다. 안 돼요, 아주머니. 마지막까지 저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고성이가 숨긴 진실이 뭐예요?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